자,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숙제 내드린 것부터 먼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자, 우선 1번. 이거 지난번에 풀어드렸나 모르겠다. 풀어드렸나 모르겠는데, 어차피 한 번 더 정리하면 좋으니까 한 번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1번. 다음에 회계상 거래 여부를 표시하라. 1번. 손오공 상사에서 상품을 5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우리가 이제 거래냐 아니냐 요거 찾는 거죠.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나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을 때 거래다. 그러면 1번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자산이 증가됐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자산이 감소됐으니까 거래다. 2번 저팔계상에서 컴퓨터 한 대를 200만 원에 구입하고 자, 컴퓨터라는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고요.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아직 안 줬으니까 자, 부채가 생겼죠. 따라서 자산이 증가되고 부채가 증가됐으니까 거래다. 3번 사오정상에 상품을 80만 원 주문하였다. 주문은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주문하다, 보관하다, 약속, 계약 자, 이런 것들은 거래가 될 수 없다. 4번 썬퍼니처 가구점에서 책상과 의자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그러면 책상과 의자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자, 비품이 늘어났죠.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부채가 증가됐다. 거래. 5번 우리은행에서 현금을 200만 원 차입하다. 그러면 거래인데 차입하기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될 수 없다. X. 6번 기업의 운영자금 300만 원을 국민은행에서 차입하였다. 이제는 빌려왔죠.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고 빌린 돈, 부채,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거래다. 7번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김삼정을 영업부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자, 월급을 준 게 아니라 채용만 한 거기 때문에 자, 역시 채용도 거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X. 8번 기아자동차에서 승용차 한 대를 기증받았다. 자, 이것도 승용차라는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증가돼 있고 공짜로 얻었죠. 그러면 수익이 발생했어요. 자산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거래다. 9번 전기요금 50만 원의 고지서를 받았다. 자, 이거는 고지서를 받은 거는 거래로 볼 수도 있고 거래로 볼 수도 없다 그랬죠. 거래로 봐도 되고 거래로 안 봐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그냥 내버려 뒀다가 납부할 때 그때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도 있고요. 자, 엄격하게 따진다면은 그 고지서가 왔으면은 사용했어요. 비용이 발생했고 자, 줘야 할 부채가 생겼으니까 엄격하게 따진다면 거래로 봐야 되지만 실무에서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OX 아무거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런다면은 나 같으면은 거래라고 보겠어요. 왜? 경제적인 사건은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9번은 그냥 엄격하게 따진다면 거래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아니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그냥 우겨가지고 둘 다 모두 정답으로 하지만 그냥 주관이 철저해 갖고 무조건 거래다라고 우기면 못 당합니다. 그래서 그냥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골라주시기를 바랍니다. 10번 창고에 보관 중이던 상품 200만 원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자, 상품이 소실됐으면은 거래가 되겠죠. 상품이라는 자산이 없어지고 재해 손실이라는 비용이 발생하였다. 250페이지에 문제 2번 다음 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하라 그랬죠. 1번 건물을 200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건물을 200만 원 매입했대. 그러면 우선 건물이라는 자산이 200만 원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됐죠. 자, 따라서 현금은 200만 원. 근데 원래 결합관계에서는
이거는 이제 분기라고 하는 거고, 결합관계를 표시하라 그러면 이쪽에는 자산이 증가, 자,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게 요게 결합관계의 표시 방법. 2번, 상품을 150만 원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러면 상품을 항상 회계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죠? 자, 상품이라는 자산이 150만 원 증가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갚아야 할 빚이 생겼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150만 원.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되겠죠? 3번, 업무용 컴퓨터 한 대를 1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여기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될까요? 비품이 되는 거죠? 비품, 컴퓨터를 100만 원에 구입을 하였다. 그 다음에 반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현금이 50.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러면 아직 안 줬죠? 상품이 아닌 거를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외상 매입금이지만 비품은 상품이 아니므로 상품이 아닌 걸 사고 아직 안 줬을 때는 미지급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면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되게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글자 하나를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느냐? 업무용 컴퓨터 한 대 이렇게 안 하고 판매용 컴퓨터 한 대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용으로 했을 때는 얘가 상품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도 미지급금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뭐가 된다? 상품일 때는 외상 매입금으로 바뀌는 거다. 요것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현금 90만 원을 신한은행에 당좌예금하였다. 자, 은행에 당좌예금하면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겠죠?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면서 그 다음에 90만 원 현금을 예금했으면 현금이 없어지겠네. 현금이 90. 그래서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5번, 상품을 150만 원 현금으로 매출하였다. 자, 상품을 팔았는데요. 현금으로 팔았대. 그러면 상품이 150만 원, 현금이 150.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되고 상품이라는 자산은 내나 감소하게 되겠죠. 6번, 사용하던 승용차 한 대를 7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후일에 받기로 했다. 자, 사용하던 승용차. 요거는 승용차는 우리는 뭘로 처리해요? 차량 운반구로 처리하지?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70만 원 감소되고 대금은 후일 받기로 하다. 나중에 외상으로 팔았다는 건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이 아닌 거를 팔고 돈을 아직 못 받으면 이때는 미수금이 되죠. 그래서 미수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면서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은 감소하게 된다. 7번, 외상 매입금 140만 원을 40만 원은 어음으로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복잡하네요. 왜요? 외상값을 갚았다 이 소리에. 그러면 먼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지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는 140만 원이 없어지고 40만 원은 어음으로 줬대요. 그러면 갚아야 할 부채가 생겼으니까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40.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1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되면서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는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게 된다. 항상 거래에 팔려서 무조건 뭐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 비용의 발생은 차변, 수익의 발생은 대변. 그래서 요 고래에 팔려서는 요거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자, 3번입니다.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 결합관계를 표시하라. 1번, 종업원에 대한 종업원의 급여 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역시 종업원에 대하여 급여를 줬으면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하겠죠? 급여라는 비용이 얼마 발생했느냐? 90.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90. 그러면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게 된다. 2번, 광고 선전비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라는 또 비용이 발생했죠? 광고 선전비가 60,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이 나가니까 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 세 번째, 건물분 보험료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보험료를 줬으니까 차변에는 보험료라는 비용이 70,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70. 요 결합관계는 같다. 4번, 전화요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전화요금은 통신비가 되겠죠? 그래서 전화요금과 같은 것은 통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20,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20. 역시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5번, 집세 8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이번에는 현금이 들어왔네요. 현금이 80, 자산이 들어오면서 받는 집세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임대료라고 한다. 만약에 집세를 지급했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임차료라고 하죠. 그래서 받는 집세, 이거는 수익이 발생한 거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다. 6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자, 차입금은 빌린 돈인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이자를 주면 우리는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하죠. 자, 이자 비용이 20, 현금으로 줬으면 현금이 20. 그래서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면서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게 된다. 7번, 집세 9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우리가 아까 받는 집세를 임대료라고 했어요. 근데 집세를 줬다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임차료가 되겠지? 임차료라는 비용이 90만 원이 발생을 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했어요.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예금한 것을 당좌예금이라고 했으니까 당좌예금이 줄어들겠죠. 수표를 발행했으면. 따라서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90 감소. 자, 임차료라는 비용이 발생하면서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게 된다. 8번,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30만 원을, 자, 이번에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으니까 이자 수익이 되겠네요. 자, 30만 원을 수표로 받았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했고 얼마가 발생을 했느냐? 3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수표로 받았대요. 수표로 받았다고 해서 당좌예금 이러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면 내 예금에서 찾아가라고 한 거기 때문에 당좌예금이 감소되지만 거래처로부터 수표를 받으면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는 뭘로 줄까요? 현금으로 주겠지. 그래서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을 때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자, 요거는 이제 당좌예금이라고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 그럴 때는 문제를 바꾸면 되죠.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30만 원을 수표로 받아
당좌예금하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때는 당좌예금이 되는 거다. 자, 항상 꼭 기억하세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으면 언제나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즉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넘어갑니다. 4번. 다음 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하라. 현금 200만 원과 건물 3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자, 항상 우리는 이 회계를 처음 배울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분계예요. 그러니까 분계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요게 이제 회계의 숙달을 위한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써서 지금 기초편에서 잘 연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네. 현금 200. 그 다음에 건물을 300만 원 출자했으니까 우리 기업에는 건물이라는 자산이 300 증가돼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의 장사 미천으로 삼은 거니까 그게 바로 자본금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는 둘 다 자산의 증가가 되고 오른쪽에는 자본의 증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2번. 현금을 300만 원 김삼순에게 차입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여기 좀 처음에 배울 때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현금을 300만 원 삼순이한테 빌렸어요. 빌렸으니까 현금이 우선 들어오겠죠? 현금이 300만 원 들어오면서 빌렸으니까 뭐가 될까요? 차입금이 되겠죠? 자, 차입금은 300. 그러면 영업을 개시했는데 자본은 없느냐? 자본 없죠. 자기 돈은 하나도 없이 빌려서 영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자본금은 제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본금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영업을 위해서 자기가 투자한 돈이 자본인데 이 경우에는 자기가 투자한 돈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인데 자산에서 부채를 뺐더니 남는 게 없죠, 자본이. 그래서 자본금이 없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다. 5번입니다. 다음의 거래를 분개하라. 1번. 상품을 120만 원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자, 분개는 언제나 어디서부터 해요? 아무 쪽에서. 차변부터 해도 되고 대변부터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상품을 팔고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을 먼저 쓰면 되겠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120만 원. 자, 상품을 팔았으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120만 원 감소. 2번. 건물을 3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내나 이번에는 건물을 구입했으니까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고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되는 것이다. 3번. 상품을 80만 원 매입하고,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대금은 현금으로 줬대요. 따라서 현금이 80. 네 번째. 건물을 200만 원 처분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건물을 처분했으면 건물이라는 자산이 감소된 거죠. 자, 건물은 상품이 아니야. 돈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이 경우에도 미수금으로. 자, 언제나 상품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으면 외상 매출금이지만 상품이 아닌 놈을 팔고 돈을 못 받았다. 이때는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5번. 사무용 컴퓨터 한 대를 100만 원에 구입하였대요. 그러면 자, 사무용 컴퓨터니까 비품이 되겠네요. 업무용 컴퓨터, 사무용 컴퓨터, 판매용만 아니면 무조건 비품이 되는 거죠. 자, 비품이 얼마냐? 100만 원.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여기서도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상품이 아니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급금이라는 부채가 100만 원. 6번. 소손노에게 현금을 300만 원 빌려줬대요. 자, 이런 경우에도 어디서부터 해주면 돼요?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다가 현금. 얼마를 빌려줬다? 300만 원을 빌려줬네.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할 권리가 생겼죠? 대여금으로. 근데 언제나 대여금은 아무 말이 없으면 단기 대여금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단기자 붙여도 되고, 단 1년 이상 이후에 받기로 했다, 1년 이후에 받기로 했다, 그때는 장기자를 꼭 붙여야 되고, 자, 1년 이내일 때는 그냥 대여금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단기 대여금이라고 붙이시면 되죠. 7번, 위에 6번에 단기 대여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자, 이제 돌려받았네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300 늘어나면서 이번에는 대여금이 없어지겠죠? 대여금이 300. 8번, 현금을 400만 원 농협은행에 당좌예금하였다. 자, 현금을 당좌예금했으면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면서 당좌예금은 400만 원 늘어났죠? 현금을 예금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되죠? 9번, 영업용 화물 자동차 한 대, 영업용이니까 차량 운반구가 되겠네. 차량 운반구 한 대를 7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70. 자, 10번은 뭐예요? 판매용 화물 자동차다. 그러니까 이때는 상품이 되겠네. 자, 상품을 한 대 80만 원 외상으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80 없어지면서 외상이다.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9번하고 10번하고의 차이점 잘 구분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내가 이제 표시를 해 놓고 가야지, 이거 지난주에 풀어줬는지 안 풀어줬는지 몰라서 내가 지금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자, 이제부터는 제가 체크를 하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번, 다음의 수익과 비용에 관한 거래를 분기하라. 1번, 종업원의 12월분 급여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종업원에게 월급을 줬답니다. 월급을 주면 우리는 급여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먼저 급여라는 비용이 200 현금으로 줬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200. 2번, 집세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내나 현금이 70 나가면서 주는 집세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임차료. 받는 집세는 임대료. 3번, 상공회에서 회비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현금이 20만 원 나가면서, 자, 요거와 같은 것을, 상공회에서 회비 같은 것을 우리는 공과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일반적으로 세금 공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요거를 제세공과라고 하면 안 되냐? 왜 안 돼? 이 계정 과목은 기업이 알아서 붙이는 겁니다. 세금공과라고 붙이면 세금공과가 되고, 제세공과, 제세는 뭐예요? 여러 가지 세금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세공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게 아니라 객관식이니까 찍는 거죠. 그래서 제세공과로 나오든 세금공과로 나오든 근본적인 이해만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3번, 상공회에서 했죠. 자, 4번, 당월분 전화요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현금이 20. 자, 전화요금과 같은 것은 통신비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통신비 20. 5번, 사무실의 임대료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이번에는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다가 현금 이렇게 쓰시고, 사무실이 집세를 받으면 임대료다. 6번, 화재보험료 4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보험에 가입했대요. 그리고 납부한 돈을 우리는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죠. 자, 보험료가 40인데 이번에는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 감소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화재보험료 40만 원을 소유하고 있던 수표로 줬다. 그럼 소유하고 있는 수표는 현금이겠지.
우리가 수표로 받을 때는 현금이라고 했는데 그놈을 그대로 넘겼습니다.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수표로 줬을 때는 현금이 나가는 거고 수표를 발행하였을 때 당좌예금. 7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줬대요. 자, 주는 이자를 우리는 이자 비용. 옛날에는 저걸 지급이자 이랬어요. 관계없어요. 지급이자라고 써도 되고 이자 비용이라고 해도 된다. 8번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이번에는 현금이 80 들어오면서 내가 주식을 소유해서 배당을 받게 되면 이때는 배당금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처리하게 된다. 9번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4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당연히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다가 현금 이렇게 써주고 현금은 얼마? 40. 그 다음에 이자를 받았네요. 받은 이자를 이자 수입. 수입이자 그러면 어때? 관계없어요. 계정 과목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남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것을 우리가 이용하면 된다. 10번 전기요금 20만 원과 수도요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언제나 기억할게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합해서 수도광열비라는 계정 과목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수도요금, 전기요금과 같은 것을 수도광열비. 자 수도광열비가 얼마가 돼요? 30이지? 30. 그 다음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내나 현금이 30. 자 넘어갑니다. 7번 다음에 부채에 관한 거래를 분기하자. 1번 상품 8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자 역시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먼저 증가되겠네요. 상품이 80.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외상 매입금. 2번 1번의 외상 매입금 중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우리가 80만 원 갚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40만 원을 갚았죠? 갚으면 부채가 감소됩니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40만 원 감소되면서 현금이 40만 원 나가겠죠? 세 번째, 우리은행에서 현금을 200만 원 차입하였다. 자, 우리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네. 그러면 현금이 200 증가하면서 자, 이와 같이 빌린 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단기 차입금. 네 번째, 자, 위에 3번의 단기 차입금 중 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그러면 빌린 돈을 현금으로 갚았으니까 자, 차입금이라는 부채는 감소되죠? 단기 차입금 50이 감소되면서 현금으로 갚았으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게 된다. 5번 화물 자동차 한 대를 2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자, 화물 자동차는 차량 운반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200만 원이 증가하고 배금은 일주일 후에 주기로 했다. 아직 안 줬네요. 상품이 아니므로 미지급금 역시 외상매입금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6번 위에 화물 자동차 구입대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갚아야 될 미지급금을 갚았죠? 자, 따라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되면서 현금으로 갚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게 된다. 7번 상품을 80만 원 매입하고 대금 중 40만 원은 외상으로 잔액은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번에는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80만 원 증가되면서
40만 원은 돈 안 줬죠?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40. 나머지 잔액은 어음으로 줬대요. 그러면 언제까지 갚겠노라는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이때는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되는 거죠. 자, 어음을 받을 때는 받을어음이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으로 처리한다. 8번 위에 7번의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외상값을 갚았으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되면서 현금으로 갚았더니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됐죠? 넘어갑니다. 8번 다음의 거래를 분기하라. 현금 300만 원을 나양팔에게 빌려주었다. 그러면 현금을 빌려줬으면 우선 쉬운 것부터 처리하자. 대변의 현금. 현금이 얼마 나갔어요? 300만 원. 그 다음에는 이제 빌려줬으니까 대여금인데 거기 보니까 기간이 나와 있네요. 6개월. 그랬으니까 단기자 하나 붙여주면 이쁘다고 소문이 나겠죠. 그냥 대여금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2번 위에 단기 대여금 중 2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러면 200만 원이 현금이 들어오면서 받을 돈 없어졌죠? 단기 대여금이 200. 3번 위에 1번의 단기 대여금 100만 원과 이자 1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자, 이번에는 현금이 들어왔는데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빌려준 돈 100만 원하고 이자 10만 원하고 토탈 얼마? 110만 원이 들어왔죠? 그래서 현금은 110만 원이 들어오면서 이제 빌려준 돈은 모두 회수했으니까 단기 대여금 없어지고 나머지 10만 원은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면 된다. 4번 현금 500만 원을 제1상해에서 차입하였다. 자, 현금으로 빌려왔대요. 현금이 500이고 빌린 돈을 뭐라 그래요?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차입기간이 나왔네. 차입기간은 3개월 그랬으니까 앞에다가 단기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5번 위에 차입금 중 20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차입금 갚았으니까 단기 차입금 200. 자,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200 이렇게 감소되고 6번 위에 5번에 단기 차입금 남아있는 게 300이죠. 따라서 300만 원과 이자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이제 빌린 돈을 500 있었는데 200 갚았고 또 300을 마저 갚았죠. 그러면서 이자를 줬으니까 이자 비용이 30. 자, 뭘로 줬대요? 현금으로. 그러면 현금은 모두 330 이렇게 나가서 아주 분계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분계가 틀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틀린 것만 연습. 잘 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우리 시간을 절약을 해야죠. 자, 이제 혼합된 거 255페이지에 문제 9번. 다음의 거래를 분계하시오. 자, 이제는 하나하나 천천히 봅니다. 현금 200만 원과 상품 300만 원을 출자하여 신용상사를 설립하였다. 자, 그러면 역시 처음에 회사를 설립한 건데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늘어났다? 현금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상품이 늘어났죠? 자, 영업을 개시하면 요게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되는 것이다. 2번 대림상해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했대요. 자, 업무용, 영업용 이러면은 비품이 되겠죠. 자, 비품은 20. 현금으로 샀대네요. 현금 20. 세 번째, 상품상해에서 상품을 100만 원 매입하였다.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100만 원. 대금 중 6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됐죠?
현금이 60. 그 다음에 잔액은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40. 그래서 언제나 차변합계가 100만 원이면 대변도 아무리 많아도 100만 원으로 끝나야 된다. 4번입니다. 상품을 250만 원 매출하였다. 자, 상품이라는 자산을 팔았으니까 상품은 250 없어지고 대금 중 100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럼 100만 원은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이 100만 원이고 잔액은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150 이렇게 되겠죠. 5번 위에 4번에 외상 매출금 잔액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자, 내가 아까 받아야 될 돈이 150인데 요걸 받았대요, 현금으로. 그러면 현금이 150 없어지면서 외상 매출금이 150 이렇게 없어지면 결국은 자, 외상으로 팔았다가 대금을 회수하게 되니까 결국은 상품 250을 모두 현금으로 받은 걸로 아웃된다. 아주 쉬운 얘기죠. 6번 위에 3번의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요거 외상 매입금 요거죠. 자, 외상 매입금을 갚았으면 부채가 감소됩니다.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게 된다. 7번 새마을 금고에서 현금을 300만 원 단기로 차입하였다. 자, 역시 현금을 빌려왔으니까 차변에 현금 300 단기로 빌려왔으니까 단기 차입금이 내나 300. 위에 7번의 단기 차입금 300만 원과 이자 30만 원을 함께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자, 이제 빚 갚았네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 300 없어지고 이자를 줬으니까 이자 비용이 30이고 현금으로 갚았으니까 현금은 330만 원이 나가게 된다. 9번 업무용 복사기 200만 원을 구입하였다. 자, 업무를 보기 위한 복사기니까 얘는 뭐가 돼요? 사무실의 집기류에 해당하니까 비품이 되겠네. 자, 비품을 얼마? 200. 대금은 일주일 후에 주기로 했다. 상품이 아니니까 내나 미지급금이 200. 10번 위에 복사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제 현금으로 갚았죠? 그러면 이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200 없어지면서 현금으로 200 이렇게 돼버리면 자, 우리는 아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있었는데 갚았어요. 부채가 감소되니까 결국은 비품을 현금으로 주고 산 걸로 끝난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분계를 잘 해주면 사실 전기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회계에서는 분기가 중요하다라는 거. 자, 넘어갑니다. 10번 다음의 거래를 분기한 후 각 계정에 전기하라. 자, 우리 지난주에 전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분기의 문제점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한 회사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분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회사에 현금이 얼마 있는지 이거 찾아내려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경제적 사건, 거래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집으로, 자기네 집을 우리는 총계정 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네 집으로 옮겨 적어야 된다. 그러면 분계하고 전기를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문제 10번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2월 1일 날 현금을 300만 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300 늘어나면서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자본금이 300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럼 이렇게 분개했으면 자, 이번에는 자기네 집을 만들어 줍니다. 먼저 현금 내 집을 만들어 주고 자본금 내 집도 만들어 준대요.
그 다음 분기가 차변에 있으면 자기네 집도 차변에 가야 된다 그랬지? 또 현금은 자산이니까 증가하면 차변에, 감소하면 대변에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300만 원의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써줍니다. 날짜는 12월 1일 날 300만 원이 증가했는데 현금이 증가한 이유를 써야 되지. 그래서 이때는 상대편 계정 과목을 써줘라. 따라서 상대편 계정 과목은 자본이죠. 그럼 요 거래를 보면 현금이 300만 원 자본으로 늘어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본금 계정은 자본이니까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이죠. 자본이 증가돼서 대변에 썼으니까 자기네 집도 대변에 300을 쓰되 상대편 계정 과목을 써줘야죠. 현금 300. 그러면 요걸 보면 자본이 300만 원 현금으로 늘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2월 6일 날 상품을 40만 원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12월 6일 날 상품이라는 자산은 40, 현금으로 줬으면 현금이 40 이렇게 나가겠죠. 자, 이제 분계가 끝나면 전개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상품 내 집을 만들어서 분계가 차변이면 계정도 차변이고 상대편 계정 과목은 현금이죠. 현금 40. 그러면 현금 계정 대변에는 12월 6일 날 상대편 계정 과목 상품하고 금액은 자기 금액 40.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뭘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회사 현금이 얼마 있어? 그러면 300 들어와서 40 나갔네. 그러면 남아있는 현금은 260만 원입니다.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죠. 또 상품이 얼마 있어? 그러면 40만 원 들어와서 나간 거 없으니까 우리 회사의 상품은 40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기계적이죠. 12월 12일 날 현금 60만 원을 신한은행에 당좌예금하였다. 그러면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60 늘어나면서 현금이라는 자산은 60만 원이 감소될 것이다. 그럼 역시 자, 이번에는 뭐 그려져요? 당좌예금 계정을 만들어 줍니다. 당좌예금 만들어서 12월 12일 분계가 차변이면 계정도 차변, 상대편 계정 과목은 현금 60. 자, 이번에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 계정 대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은 당좌예금 60 이렇게 나가면 오늘 우리 회사는 300이 옛날에 들어왔다가 40 나가고 60 나가서 오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200만 원이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18번. 자, 상품을 30만 원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현금이 들어왔네요. 현금은 얼마가 들어왔느냐? 30. 자, 상품이 30만 원이 없어졌고. 그러면 이제 현금 계정 차변에는 12월 18일 날 상대편 계정 과목 상품 30이고요. 상품은 나갔으니까 대변이지. 12월 18일 날 현금이 30. 그러면 이제 오늘 경영자가 12월 18일 현재 우리 회사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330이 들어와서 100만 원이 나갔으니까 230만 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상품은 얼마 있냐 그러면 40이 들어와서 30이 나갔으니까 1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정이 필요한 거고, 자, 우리는 분계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자기네 집으로 옮겨 적어야 된다. 자,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하는 것이다. 22일, 종업원의 급여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줬으니까 급여 50, 현금 50. 그러면 내나 급여 계정 만들어주면 되죠. 자,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비용이 발생한 차변에 현금 50. 그 다음에 또 현금이 50만 원 빠져나갔으니까, 자, 현금 계정 대변에 왜 나갔니? 그러면 급여로 나갔다.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29일 날 집세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다가 먼저 현금이 20 나갔고 왜 나갔니? 그러면은 집세로 나갔으니까 임차료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자, 내나 임차료 계정 여기다 만들면 되겠네. 임차료라는 비용은 자, 현금 20. 그 다음에 현금은 나갔으니까 12월 29일 날 임차료로 20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면 우리는 12월의 모든 거래를 분개하고 전기까지 모두 끝나게 된 거다. 자, 그러면 언제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회사에 자산이 얼마나 있고 부채가 얼마나 있고 자본이 얼마가 있는지 수익 비용은 얼마인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분개를 하고 자기네 집으로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계정이라고 그랬죠? 자, 계정이라고 그랬고, 자, 요런 애들을 계정 과목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앉는 곳을 계정 계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들을 다 모아서 자, 모여 있는 장부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총계정 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분개한 것을 분계장이라고 하고 분개한 것을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어야 되는 것이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음 파트에서 또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시죠.